스위스는 26개의 칸톤주, 이 칸톤이 별도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26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원래 독립된 나라였던 각 칸톤은 외세에 대항하며 힘을 합치기로 했다. 13세기에 세 개 칸톤이 첫 연맹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덩치를 키우다가 1848년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스위스가 탄생했다. 각 칸톤에서 고루 뽑힌 의원들이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선출된 강요들이 연방내각을 구성한다. 연방제는 분명 대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지만 스위스인들은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독일처럼 이렇게 연방제, 독일도 연방국가니까요. 연방제를 하면서 그냥 연방에다가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인들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한 2,700개의 그 게마인데 마을과 같은 게 있어요. 그 마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독일어로는 게마인데라고 합니다. 공식 언어가 4개고 칸톤별 독립적인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죠. 국민투표에는 세 종류가 있죠. 첫째, 국민제안. 이것을 국민발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popular initiative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독일어로는 popular, 그러니까 Volksinitiative라고 그럽니다. Volksinitiative 이렇게 독일어로 발음하는데 그러니까 국민, Volk가 국민이란 뜻이죠. Initiative, 제안 또는 발안. 여기서는 근데 이 기사에는 국민 제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발안으로 하는데 국민 제안. 제안한다면 뭔가 이렇게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니셔티브를 발안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국민 제안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해서 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둘째, 의무적 국민투표. 정부가 헌법 개정이나 국제 조직 가입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의견을 묻는 필수적 절차다. 이 의무적 국민투표는 수시로 해요. 1년에도 몇 번씩 합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를 자기네가 못 만드니까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지난번에 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전투기 도입도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렇게 의무적 국민투표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의원들을 뽑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의무적 국민투표에 해당되죠. 셋째, 선택적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반대 의견이 있는 국민이 이를 다시 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정 조건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 10만 명에 반대하는 서명을 다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를 국민투표에 다시 붙여서 의회에서 만든 법안을 폐기시켜 버리는 그런 게 바로 그 선택적 국민투표입니다. 투표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다. 이번 스캔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국민 제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발안. 여기서는 국민 제안이라고 했던 그대로 합시다. 국민 제안으로. 국민 제안은 국민이 직접 법안을 내놓는 것인데 일반 법률이 아니라 헌법 개정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그 스위스 헌법은 이건 법률로 내려도 될 거를 왜 그 헌법에다 넣었지? 이렇게 헌법이 너덜너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로 내려도 될 거를 헌법에다 집어넣는 바람에 미주알 고주알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헌법이. 그래서 좀 이상해, 헌법이. 어쨌든 근데 얘네들은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 헌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그 국민 발안제도, 국민 제안제도를 만들어서는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도 국민 제안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또 법률도 국민 제안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국민이 국민제안위원회 7명 내지 27인이 꾸린 뒤 안건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18개월 동안 10만 명의 동의 서명을 얻으면 안건이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서명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자필로 써야 한다. 서명 수집은 안건이 투표장에 오를지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므로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있다. 한국의 지역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각 개마인데, 그 개마인데는 그러니까 그 평균 한 3,000명 됩니다. 아주 작은 될 수 있어요. 몇백 명 되는 개마인데도 있는데, 뭐 3,000명, 5,000명 되는 개마인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 수가. 근데 그 개마인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독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마인데에서 해당 지역에서 수집된 서명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스위스 연방의회 사무국에서 전체 서명을 확인한다. 투표에서 다수결로 안건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된다. 스위스 최초의 국민제안은 1893년 8월 20일 투표에 붙여진 기절 없이 가축을 기절 없는 가축 도살 금지. 기절 안 시키고 그냥 도살해버리면 너무 끔찍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기절시키고 가축을 도살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국민 제안이 있었나 봐요. 근데 도살당하는 가축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먼저 기절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찬성 60%로 통과됐어요. 이후 2024년 현재까지 131년 동안 서명 수집 요건을 충족시켜 투표에 붙여진 국민 제안은 총 235건, 235건이니까 1년에 평균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1.79건이 됐어요. 1년에. 그러니까 국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게. 그중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은 26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26건이니까 10년에 2건 정도가 국민 제안에 의해서 헌법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가 해도 그것이 실제 법안으로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기까지가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 제안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냐? 아까 잠깐 신은별 기자가 썼던 것만처럼 그 민주주의를 거래하는 방법이 위조였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서명 수집 단계다. 10만 건이라는 서명 개수는 무엇을 뜻하는가? 인구 900만 명인 나라 스위스에서 어떤 법안이 탄생을 바라는 국민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니까 10만 명만 의사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국가 예산을 들여서 투표장을 열어 전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서명은 보통 안건 제안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출퇴근길 기차역에서, 시장과 마트에서, 그리고 정치 관련 행사장 등에서 이제 서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최근 10년, 20년 사이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안건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 개별 안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은 온라인으로 옮겨갔어요. 예전처럼 열심히 발로 뛰어 오프라인 서명 10만 건을 모으기가 어려워진 거죠, 점점. 이를 틈타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산업이 생겼어요.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위원회에 전달해주는 일종의 서명 수집 대행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생겨난 대행사가 12개쯤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대행산업 초기에는 서명이 건당 2스위스 프랑이었어요. 한 3,000원쯤 했던 거죠. 서명 한 개당. 그랬는데 최근에 값이 최대 4배쯤 올랐어요. 단순 계산으로 8스위스 프랑짜리 서명을 10만 개 구입하려면 80만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억 원쯤 들어요. 실제로 10만 건 전체를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돈 12억 원을 쓰면 원하는 법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게 가능해지는 얘기다. 대행사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던 스위스 유권자들도 서명이 이 정도 값에 거래되는 줄을 몰랐던 거죠. 이게 알려진 계기는 대행사 중 하나가 비용 청구서를 위원회가 아닌 엉뚱한 주소로 보내는 실수를 하면서 서명 가격이 새어나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서명을 판매하는 대행사의 역할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스위스인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한 신문 기사 제목처럼 거래된 민주주의, Die gekaufte Demokratie, 거래된다 이거죠. 사고 파는 거다 이거죠. 2024년 9월 28일자 타겟 안짜이거에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래된 민주주의다 이게 이래도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상업화된 거야. 그러나 대행사 업무가 불법은 아니다. 일부에선 오히려 그 덕에 국민 제한이 더 활성화된다며 대행사를 옹호하기도 한다. 단기간에 필요한 서명을 모으려면 많은 인력과 탄탄한 조직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에게 안건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전단 제작 등 캠페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거대 정당이나 협회가 주로 국민 제안이 주체가 되는 건 그 때문이다. 그래서 거대 정당이나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일반 개인이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원이 부족한 작은 시민단체나 개인에게는 차라리 서명 구입이 목소리 낼 창구를 열어준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서명 거래 자체가 아니라 대행사들이 모은 서명 중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과정을 살펴보자. 36세 여성의 노에미 로텐이라는 사람은 2023년 시민 복무제 국민 제안을 구상했다. 남성 대상의 현 군 복무제를 남녀 모두의 공공부문 복무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발안자 로텐은 서명 수집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행사 인콥에 일을 맡긴다. 인콥 대표인 프랑크 테세모는 한 달 안에 서명 1만 개를 모아주겠다며 건당 4.5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건당 7,0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로텐은 테세모가 수집해온 서명을 확인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보냈다가 무효 서명이 너무 많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 10만 건쯤 서명을 받다 보면 서명자의 실수나 알아보기 힘든 필체 등으로 10% 정도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인컵에서 모은 서명은 지역에 따라 적게는 35%, 많게는 90%까지 무효 처리됐다. 심각하죠? 의심이 든 로테는 직접 서명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조직적인 사기 패턴이 드러났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들이 쓰였고 이름과 주소는 맞는데 생년월일이 틀린 경우도 많았다. 이름과 주소는 거리 우편함을 보고 베낄 수 있지만 생년월일까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같은 인물이 여러 번 반복 서명을 했는데 그 필체가 다 다른 경우도 있었다. 로테는 이 모든 조사 내용을 236쪽짜리 자료를 만들어 연방검찰청에 선거 사기 혐의로 인컵을 고소했다. 그게 2023년 6월 14일이다. 스위스에서 선거 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로텐의 고소는 시작에 불과했다. 쉬쉬하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기다렸다는 듯 비슷한 정황이 곳곳에서 보고됐다. 타게스 안짜이거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명 수집 단계가 끝나고 검토를 기다리거나 투표일을 받아둔 국민 제안 중 12건 정도가 위조된 서명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미 투표를 통과해 시행 중인 법안 가운데 위조 서명이 포함된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수조차 없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서명 수집 대행 업무를 금지할 계획이 없으며 투표를 앞둔 국민 제안을 재검토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어쩌자는 거냐? 정부는 서명 사기극을 정말 몰랐을까?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은 제도 자체의 불신을 키웠다. 서명 사기극을 정부가 몰랐을까? 수집된 서명은 주민센터와 연방의회 사무국에서 확인한다. 모를 수가 없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효 서명의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정부가 처음 인지한 것은 2019년 즈음이고 상황이 악화되자 2022년 연방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알려졌다. 그 점을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명 위조 외에 다른 문제도 있다. 인컵 등 대행사 10여 곳 대부분은 스위스 서부인 프랑스어권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 프랑스어권에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내가 프랑스 여행해 보고 질서 없기는 하여튼 대단해. 프랑스어권에. 수집되는 서명도 프랑스어권 주민들 것이 많다. 그러다 보니 묘한 불균형이 생긴다. 스위스는 언어에 따라 독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권, 그 다음에 로망시어권도 있습니다. 그건 한 0.5%예요. 인구에. 나뉘는데 이렇게 네 개의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세 개의 어권으로 나뉘는 거죠. 그 언어뿐 아니라 정치적 입장과 문화 차이도 크다.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어권 주민들의 반대율이 도고권 주민의 반대율보다 훨씬 높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모든 에너지를 커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원자력의 강국이고 그 원자력을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어권 주민들이 그 원전을 계속 하자. 그러니까 독일어권 주민들은 원전 이제 안 된다. 이제 그거 폐기하자. 이러고 있고
프랑스어권 사람들은 원전 그거 좋은 건데 그거 왜 원전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안, 그러니까 스톱 블랙아웃 국민 제안이죠. 스톱 블랙아웃이라는 게 갑자기 전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이제 블랙아웃을 스톱시킨다.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안 지지 서명 중 절반 이상이 프랑스어권에서 나왔어요. 서명만 보면 프랑스어권 주민들이 강력한 의지 덕에 발전소 건설안이 투표에 붙여지게 된 것 같지만 실은 대행사가 그 지역에 몰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컵을 비롯한 여러 대행사들이 프랑스어권 지역에 몰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 서명 개수가 국민 의지를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직접 민주주의를 돕는다는 대행사가 국민의 의지를 왜곡하는 셈이다. 투표에 붙여지지 않았을 안건이 대행사 덕에 투표장에까지 가면서 지출되는 예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석 달에 한 번 열리는 국민투표 당일 행사 비용은 800만 스위스 프랑, 126억 원이랍니다. 이번 스캔들의 핵심에 있는 대행사 인컵은 얼마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어반 사이너스라는 이름으로 지부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대행사가 왜 미국까지 진출했냐면 그 서명 이렇게 수집하는 대행사가 왜 미국까지 했냐면 그 캘리포니아 주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주거든요. 미국도 몇 개 주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그 사인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니까 서명 수집해주는 대행사를 세운 거죠. 그 어반 사이너스 회사 웹페이지에 따르면 그 최고 경영자인 그 프랑크 테세모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여러 국민 제안이 고객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인컵이 모은 위조 서명으로 도마 위에 오른 안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이 회사의 업적으로 포장된 것이다.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의 왜곡술이다. 스위스는 해외로까지 확장된 민주주의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끝인데요. 봅시다. 스위스 국민투표가 주로 많이 위조된 데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요 녹색 지역에 있는 게 이제 프랑스어권이고요. 독일어권이 이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데가 독일어권입니다. 독일어권이 한 62% 인구 대비 그렇고요. 프랑스어권이 23%에 있고, 이탈리아권이 요 티치노 티치노 칸톤에 주로 있고, 그다음에 로만슈라는 게 옛날 그 토백이, 그러니까 이 알프스 지역에 사는 토백이들인데 주로 그라우빈덴 칸톤에 아주 그라우빈덴 칸톤이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산악지대입니다. 알프스 산이죠. 이 높은 산악지대에 사는 원주민, 그러니까 라틴어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 라틴어예요. 옛날 라틴어를 계속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약 0.5% 로만시어를 쓰고 있고요. 기타 6.5가 이제 영어를 쓰거나 이제 다른 언어 스페인어를 쓰거나 뭐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달이 난 거예요. 여기서 프랑스 사람들은
내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 이거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 충분히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국경을 내고 여행을 갔다가 프랑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독일로 넘어올 때 냄새가 확실히 달라. 프랑스 사람들은. 질서가 좀 그렇죠. 대충 넘어갑니다. 그 스위스에서